안녕하세요. 정부 측은 방역 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은 갑자기 방역 패스의 목적이 의료체계 보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의 보호는 공익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의료체계의 보존은 공익이라 말할 수 있죠. 왜? 미접종자는 국민의 일부지만 의료체계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갑자기 주장이 바뀐 것 같지만 일단 오케이. 판사는 이제 방역 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보존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의 논리를 정리하면요.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을 제한하여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고 위중증을 막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의 목적은 의료 체계의 보존입니다. 연결하면 방역 패스는 의료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인 것이죠. 의료 체계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방역 패스입니다. 왜 미접종자를 막으면 의료 체계를 보존할 수 있는 걸까요? 중환자실에 환자가 넘쳐나면 중환자실이 모자르게 되고 의료 체계는 붕괴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모자르는 원인으로 정부는 미접종자를 선택한 겁니다. 절반이나 차지하니까요. 따라서 미접종자를 막으면 중환자실에 여유가 생길 것이란 주장입니다. 왜? 미접종자가 중환자실의 절반이니까 미접종자를 막으면 중환자실의 절반을 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접종자가 대형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감염이 덜 되고 따라서 위중증으로 덜 빠지고 따라서 중환자실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요약하면 미접종자를 막으면 의료체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제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또다시 판사는 예리하게 빌드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접종자를 이대로 두면 중환자실이 꽉 차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부 측은 답변합니다.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절반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그 원인은 미접종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확실히 하기 위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럼 접종 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판사는 똑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물어본 겁니다. 접종 완료율 99%라는 말은 미접종자가 전부 백신을 맞고 접종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미접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당연히 미접종자가 없다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A이면 B라고 하니까 혹시 not A이면 not B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의 뜻은 미접종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의료체계는 보존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정말로 미접종자가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A면 B가 참이라고 not A면 not B도 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판사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미세하게 다른 질문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한 겁니다. A면 B이고 not A면 not B의 의미는 미접종자를 막으면 의료체계가 보존되고 미접종자를 막지 않으면 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 측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은 놀랍게도 not A면 B라고 답변했습니다. A든 not A든 B로 간다고 합니다. A면 B이고 not A면 B다. 미접종자를 막아도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미접종자를 막지 않아도 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은 전 국민의 99%가 백신을 접종해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도
중환자실은 넘쳐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접종을 완료하여 이제는 미접종자가 없어도 중환자실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미접종자가 없어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 갑자기 판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판사는 자신이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물어봅니다. 방역 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방금 말한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부 측은 답을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도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 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죠. 방역 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의 보존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의료체계의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사익을 침해하면서도 공익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기본권은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긴급하고 중대할 때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게 기본권이죠.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있어야 합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공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커야 그때서야 기본권을 제한할 근거가 생기죠. 공익이 확실치도 않은데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있어도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말까 한데 확실하게 얻을지도 모르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건 설득력을 갖기 힘듭니다. 판사가 예상한 논리 싸움은 이거였을 겁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익과 의료체계 보존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도 될까? 아니면 공익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그런다고 의료체계의 보존이 보장된 것도 아닌 겁니다. 공익이라는 실익이 있어야 사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을 해볼 수 있는데 정작 공익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게다가 예방접종만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건 시각에 따라서는 백신 무용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고 해도 백신은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전 국민이 맞아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건 백신을 맞아도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간다는 소리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중환자실은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정부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죠. 백신을 접종해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니. 아마도 방역 패스를 강조하려다 보니 이렇게 말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없다면 의료체계는 초특급 대폭발할 텐데 그나마 백신이 있어서 의료체계는 붕괴하는 수준이다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엄청난 붕괴를 하느냐 조금 붕괴하느냐의 차이인가 싶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든 접종하지 않든 의료체계의 붕괴는 막을 수 없는데 그나마 덜 붕괴하는 쪽은 백신 접종을 하는 쪽이고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쪽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판사는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부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판사가 A면 B냐고 묻자 정부는 참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판사는 그렇다면 혹시 미접종자가 없으면 의료체계가 보존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판사가 not A면 not B냐고 묻자 정부는 not A여도 B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미접종자가 있어도 미접종자가 없어도 결국 의료체계는 붕괴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